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반복문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심플한 코드로 파워풀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반복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이썬에서는 두 가지 그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for 반복문과 그리고 while 반복문 그리고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리스트에 어떤 가공을 하거나 필터링을 하는 목적으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한 코드 신텍스를 배우게 될 텐데, 자, 여러분들이 반복문과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나시면 굉장히 많은 코드의 양을 팩트하고 심플하게 줄여서 강력한 기능을 가지는 그러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썬의 for 루프 구문을 for 반복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r 반복문은 항상 in이라고 하는 그러한 키워드와 같이 포함이 돼서 작성이 됩니다. 자, 이 for 반복문은 항상 in이라고 하는 그러한 키워드를 동반을 하는데, 우리가 앞서 문자열이나 리스트에서 살펴봤던 in의 기능은 왼쪽에 있는 문자열 혹은 엘리먼트가 오른쪽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논리 조건 구문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for 반복문에 등장하는 in은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 구문은 for 다음에 이제 변수를 여러분들이 하나 지정을 해주시고, 변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혹은 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하시고, 오른쪽에는 인구문 오른쪽에는 컬렉션 객체. 자, 컬렉션 객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의 개념을 가지는 그러한 데이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스트나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나 딕셔너리, 뭐 튜플이나 아니면 셋 이런 어떤 그 컬렉션 객체들을 오른쪽 부분에다 써주시면, 이 컬렉션 객체의 특징은 여러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그러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자,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것을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for 구문을 한 번 실행을 하고, 그 한 번 for 블럭이 실행이 끝나면 두 번째 엘리먼트를 꺼내서 다시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for 블럭에 작성된 코드들이 실행이 되고, 동일한 방법으로 세 번째 가장 마지막 엘리먼트가 변수에 할당이 돼서 for 구문이 수행되는 그러한 반복들을 수행하면서 for 구문은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or 구문 내에서 컬렉션 객체를 이용을 해서 그 객체의 엘리먼트 하나마다 어떤 처리를 하고 싶을 때 이 for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해야 될 코드들을 한 뭐 두세 줄 정도의 코드로 축약시켜서 여러분들이 아주 컴팩트하고 심플한 코드를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순서대로 알아보면 for 구문이 동작되는 순서는 우선 가장 첫 번째 컬렉션 객체로부터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정한 변수에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for 구문에 정의된 코드 블럭을 수행을 하게 되고, 자,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엘리먼트의 마지막, 컬렉션 객체의 마지막 엘리먼트가 추출이 돼서 for 구문이 실행되는 것까지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for 구문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num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for 구문 다음에 우리가 in 키워드는 항상 수반이 되는 거고, 그리고 in 키워드 오른쪽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스트, 사각가로가 있는 걸로 봐서 리스트 자료형이고, 거기에는 세 개의 엘리먼트가 있는데 각각의 엘리먼트는 숫자 1, 2, 3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변수 부분에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명명을 해서 변수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for 구문의 실행 블록으로 우리는 num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표준 출력으로 출력하는 프린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출력하도록 그렇게 코드 실행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세 단계에 걸쳐서 반복 수행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가장 먼저 리스트 안에는 세 개의 엘리먼트가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엘리먼트인 숫자 1을 꺼내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print num 이 코드 라인이 한번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행이 끝나면 다음번에 두 번째 엘리먼트인 숫자 2를 추출을 해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부분이 또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엘리먼트를 인 3을 추출을 해서 다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프린트문을 이용을 해서 num에 저장된 값을 찍고 for loop는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or 구문의 구조와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in 오른쪽에는 항상 집합 객체, 즉 컬렉션 객체를 거기에 정의를 하고 그 컬렉션으로부터 하나의 엘리먼트씩을 추출을 해서 엘리먼트 하나씩을 추출을 해서 지정된 변수에 저장을 한 후에 for 구문의 블럭이 실행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반복되는 횟수는 어떻습니까? 어떤 숫자하고 동일하겠습니까? 그렇죠. 컬렉션 객체의 엘리먼트 수와 동일한 수만큼 반복이 수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엘리먼트가 총 3개이기 때문에 3번 반복 수행을 할 거고 그래서 화면상에 출력될 때는 각각의 엘리먼트 숫자가 화면상에 표준으로 출력이 되는 세 라인의 코드가 표준 출력으로 출력되는 형태로 반복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직접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의 코드를 수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좀 보셨던 바와 같이 for 구문과 in 구문을 같이 써주고 in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추출된 엘리먼트 객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명을 적어주시고 오른쪽에는 컬렉션 객체를 여러분들이 기술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리스트 자료형을 여기에 정의를 했고 가장 먼저 실행이 될 때 첫 번째 엘리먼트를 꺼내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2라고 하는 값을 꺼내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나서 또 프린트 구문이 다시 한번 수행이 되니까 다시 여기서 2라고 하는 것이 화면상에 출력이 됐고 마지막 엘리먼트 3을 꺼내서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프린트 구문을 수행을 하니까 제일 마지막에 3이라고 하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 for 구문을 이해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for loop를 for 반복문을 구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컬렉션 객체로 in 구문 오른쪽에 기술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엘리먼트의 값들을 화면에 표준 출력으로 출력을 해봤지만 이번에는 자 문자열 마찬가지로 3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이번에는 리스트 안에 저장된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엘리먼트 꺼내서 자 s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프린트 구문이 한번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엘리먼트 꺼내서 st에 저장을 하고 또 프린트 구문이 한번 또 수행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꺼내서 st에 저장을 하고 프린트를 수행해 봤더니 st가 이렇게 hello world python 순서대로 즉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문자가 순서대로 표준 출력으로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제 예제를 통해서 for 구문과 리스트라고 하는 컬렉션 객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for 구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컬렉션 자료형들 중에서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한번 for loop를 수행해 보는 과정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score라고 하는 변수의 딕셔너리의 시그니처 기호는 컬리 브레이스입니다. 그 안에 키 콜론 밸류의 형태로 키 값과 밸류 값을 콜론으로 구분해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컴마로 구분해서 이렇게 국어라고 하는 키 값에 95점, 그 다음에 영어라고 하는 키 값에 90점, 마지막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키 값에 80점이라고 하는 점수 값을 저장을 해서 스코어라고 하는 딕셔너리 타입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for loop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라고 하는 구문은 항상 in과 함께 동반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딕셔너리에 있는 keys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함수였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키 값들만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의해서 키 값 3개가 이렇게 가져올 텐데 키 값은 각각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세 개의 키값들로 구성된 리스트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엘리먼트들을 오른쪽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하나씩 꺼내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아이템 변수를 출력을 하고 하는 것을 세 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3번 반복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코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는 그 키값이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반복 수행 횟수도 3번 반복이 되어져서 실행되어질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value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딕셔너리에 들어있는 그런 값들 중에서 키 밸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밸류 값들만 추출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값들이 들어있습니까? 3개의 밸류즈가 들어있겠죠. 95점, 90점, 80점. 이것이 이제 밸류즈에 해당하는 그 함수에 의해서 추출되어지는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값들이 추출이 되어져서 아이템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아이템 변수를 출력을 하니까 95, 90, 80 이렇게 출력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items라고 하는 함수인데 우리가 앞서서 items라고 하는 함수는 그 반환 값이 어떤 값이었죠? 우선 리스트 안에 키 밸류가 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쌍이 바로 튜플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때 실습으로도 살펴봤고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items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값을 쌍으로 들어있는 값을 2개를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for loop 다음에 마찬가지로 i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변수를 2개를 선언해 줬습니다. key라고 하는 변수와 value라고 하는 변수로 선언을 해줬고 자 그리고 나서 딕셔너리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니까 각각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3개의 엘리먼트가 이렇게 key value로 들어가 있고 이게 리스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키값이 국어라고 하는 키값이 들어가 있고 국어에 95점 그 다음에 영어에 90점 마지막으로 수학에 80점 이렇게 과목명과 점수가 원래는 키밸류로 들어가 있었는데 item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이렇게 결과가 반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실습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엘리먼트를 추출을 해보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는 하나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명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그 과목명에 해당하는 점수가 들어있어서 이 국어가 바로 키값이고 95가 밸류죠. 그러면 첫 번째 엘리먼트를 꺼내서 국어는 키에 저장하고 95는 밸류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for loop가 한번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for loop의 블럭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문자열 포매팅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키 변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에 출력을 하고 value에 해당하는 변수의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해서 출력을 하니까 국어 과목의 점수는 95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먼트를 꺼냅니다. 한 번 반복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엘리먼트를 꺼내서 저장을 하면 마찬가지로 영어에 해당하는 값은 키에 저장이 되고 90에 해당하는 것은 value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 키와 value에 영어 과목 점수, 밸류 과목 점수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영어 과목명, 그 다음에 그 영어 과목명에 해당하는 점수가 출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세 번째 엘리먼트를 꺼내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키값과 80이라고 하는 밸류 값을 꺼내서 각각 키와 밸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면 과목명이 이 부분에 이제 나타나고 그 과목명에 해당하는 점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아이템즈를 이용을 해서 for loop를 이용하는 것은 살짝 복잡할 수 있지만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items라고 하는 함수가 어떤 형태의 값을 반환을 해주는지 각각의 엘리먼트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세 개의 엘리먼트가 저장된 리스트로 반환을 해주는데 하나의 엘리먼트를 꺼내면 이렇게 두 번째 엘리먼트, 세 번째 엘리먼트 각각의 엘리먼트는 컴마로 구분이 되어져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는데 두 개의 값이 각각 변수의 순서대로 키와 밸류 이 변수에 각각 저장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표준 출력으로 문자열 포매팅을 통해서 출력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for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유형을 배웠는데 첫 번째 유형은 키값만 꺼내오는
그런 유형이었고, 두 번째는 밸류 값들만 꺼내오는 유형, 마지막으로는 키 밸류를 같이 쌍으로 꺼내서 두 개의 변수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for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블럭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이용한 for 반복문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